지난해 11월 정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사건, 무려 5달이 지나서야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빌라에서 층간소음 관련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을 했었죠. 이 층간소음 흉기 사건보다 더 주목이 됐던 것은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이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들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많이 따랐는데 최근에 이런 장면들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공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CCTV 영상 피해자 가족이 수개월 동안 발로 뛰면서 굉장히 어렵게 확보했던 자료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 CCTV 영상을 최초로 공개한 것인데요.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세상에, 네. 지난해 11월 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 앞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두 사람, 비명 소리가 나니까 재빨리 들어가죠.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3층에서 내려오던 다른 경찰관과 마주하는 장면도 있는데요. 이때 올라가는 사람은 가족, 남편이었습니다. 남편만 한 급이 3층으로 올라가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머뭇거리다가 경찰 2명은 현장으로 가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리는 장면입니다. 지금 저게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현장에 출동해서 일단 신고를 받고 경찰 2명이 도착했죠. 그리고 남성 경찰과 피해자의 남편이 밖에서 얘기하는 동안 비명소리 듣고 올라가는데 앞서 보셨죠. 3층에서 피해자의 아내 그리고 딸과 함께 얘기를 나누던 순경이 여성 경찰이 내려옵니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간 사람 누구였어요? 피해자 남편만 올라갑니다. 그런 상황이 빚어졌는데 일단은요. 이 영상이 무려 5개월 만에 지금 공개됐어요. 백성 변호사님. 네, 피해자 가족들은 이 영상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경찰에도 요청을 하고 또 LH에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 뜻을 이루지 못했고요. 결국 법원의 허가를 통해서 이제 영상을 이제 받아서 이제 공개를 하게 된 건데요.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장에 있어야 할 경찰이 최초에 도움을 요청하러 내려온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거기서 남편과 같이 있던 이 남성 경찰과 함께 셋이 같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가만 보면 남편만 올라가고 이 여성 경찰은 처음에 그랬거든요. 난 경황이 없어서 그때 피 보고 너무너무 기억이 안 난다. 근데 내려갈 때 보시면 어디 찔리는 것까지 다 이게 모션으로 해줘요. 남성 손동작 경찰한테.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제일 화가 나는 건 저 남성 경찰이 돌아서 내려갈 때 굉장히 태연하게 내려갑니다. 허허. 그 자세 보시면 아실 네. 텐데. 그리고 이제 문제는 두 번째 영상이 더 황당한 건데요. 네. 이렇게 해서 밖으로 나왔어요. 네. 밖으로 나왔으면 어떻게든 빨리 다시 올라가서 구조를 해야 되는데 네. 뭐 장갑을 착용하고 거기다가 무슨 뭐 여러 가지 삼단봉도 이제 본인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건지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 우왕좌왕하다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공동 현관문이 안 열려요. 네. 혹시 그 영상 있으시면 보여주시면 자, 그 영상을 좋으실 텐데 보여드릴게요. 네네. 이제 이게 바깥에 나와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저렇게 막 흉기를 휘둘렀어요. 기억 안 난다고 제가 그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데 안 열리잖아요. 공동 현관이. 그러니까 이제 이웃 주민 뭐 해가지고 저걸 열고 그 이후에 이제 저렇게 뛰어 올라가게 됐는데 네. 저게 아까 그 흉기 사고가 난 이후에 3분이나 경과가 된 이후에 올라갔으니 사건은 사실상 거의 종결된 상황에서 올라간 겁니다. 네. 자, 저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난해 11월 신고를 받고 층간소음을 피해를 호소하던 이웃 주민이 아래층 주민이 올라와서 흉기난동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간이 오후 5시 1분입니다. 오후 5시 1분에 출동을 해요. 그런데 일단 출동한 다음에 올라가서 앞서 보셨죠, 영상. 여순경은 여자 경찰은 3층에 남아있고 남자 경찰은 피해자의 남편과 아래층에 가서 뭔가 자초지종을 듣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육성은 CCTV에 녹음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5시 4분경 1층에 있던 남편과 경찰이 비명소리를 듣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갔던 남편과 경찰, 내려오던 경찰과 마주치죠. 그때 앞서 보셨죠. 여자 경찰은 손동작으로 마치
가해자가 어떤 범행을 했다는 동작을 손동작을 합니다. 그런데 저 상황에서 같이 올라가는 게 맞잖아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그런데 경찰 2명은 내려옵니다. 피해자 남편만 황급하게 올라가요. 비명소리 듣고 가족의 안전이 걱정되니까 시민의 생명을 누가 먼저 걱정해야 돼요. 그런데 내려와서 한다는 행동 보세요. 저 문이 왜 우왕좌왕한다 표현하는지 아서 이미 문이 닫힐 시간, 충분히 다시 들어갈 시간이 있었어요. 자동문이 슬그머니 닫히니까, 느리게 닫히니까 충분히 재진입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우왕좌왕합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3단봉 K정 꺼내들고 여자 경찰 보세요. 마치 무슨 무협 액션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해자가 범행을 하더라. 저게 지금 할 짓입니까? 저걸 재현하고 있어요? 저 문도 누가 열은 줄 아세요? 이제 문 닫혔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이웃의 어떤 민원으로 현장에 왔던 환경미화원분이 번호 눌러줘서 그때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 사람도 올라가서 이미 피해자의 남편이 격투 끝에 제압해 놨던 가해자를 그제서야 뭐 대단한 일 한 것처럼 경찰 2명이 끌고 건물을 내려옵니다. 자기들이 잡았어요? 자기들이 잡은 겁니까 지금? 손정희 변호사님. 범행 현장에 경찰이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태연하게 오히려 그 현장을 이탈하는 장면을 정말 어이없게 보고 계신데요. 5시 4분경이었습니다. 4분경에 이제 비명 소리가 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그 경찰관이 내려오는 장면인데 밖에서 무려 3분간 지체를 한 겁니다. 우리가 골든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인명을 구조하거나 피해를 확산하는데 방지해야 되는 1초 1분이 중요한 시기에 저 건물 밖으로 나가서 태연하게 범행 장면을 재현하던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을 하느냐고 시간이 지체됐는데 이미 상황은 다 벌어지고 나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경찰이 그 상황에서 상황 판단을 제대로 했는가 그 시민의 안전을 더 우선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안전을 더 우선시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네. 저게 다른 사건도 아니고 흉기 사고거든요. 위에서 칼을 휘둘러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상황에서 여성 경찰이 이 피해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내려왔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이 급박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현장에 제일 먼저 뛰어 올라가야 되는 게 바로 경찰이죠. 근데 거기서 왜 바깥으로 나오나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 다툼이었으면 제가 내려와서 자초정 설명하고 말리는 거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지만 흉기를 사용하는 건 상대방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인데 지금 바깥에서 지금 어떻게 치료했는지 저거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나요, 저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동료 경찰이 범행이 어떻게 벌어졌는가 궁금해서 저거 알려준 거예요? 아예 행동까지 하면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본 피해자 가족들은요, 이런 의혹까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연하게 내려갑니다. 어떤 사건의 긴박성이라든지 피해자 구조의 다급함 이런 건 전혀 보이지 않고요. 트라우마로 이제 정신이 이제 온전치 못하고 사건 현장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주장한 바 있는데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저희는 확인이 됐고요. 충분히 현장에 재진입할 시간은 충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주저를 했고 범인은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진압할 의지가 없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영상 보셨죠? 저 두 경찰이 내려온 다음에 여러분 공동 건물의 자동문 여러분 다 경험해봐서 아시겠지만 바로 안 닫혀요. 열린 다음에 한동안 보통 5초 정도는 있습니다. 앞서 영상 보시면 다시 재진입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런데 뒤늦게 아까 안간힘 쓰면서 여러분 뭡니까? 무슨 뭐 알리바이 맞춘 거예요? 열심히 했다고?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이 공개됐는데 진실 공방이 여전하다는데 대체 뭐가 진실 공방할 게 있어요? 지금 다 나왔는데 배종찬 소장님. 네, 말이 안 돼요. 그 현장 출동한 경찰관은
재진입 못했다. 문이 닫히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도 CCTV를 보면은 공동문이 바로 안 닫혀요. 그리고 자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공동문이 닫혔으면 어떻게 됩니까? 깨트려서라도 들어가야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네. 근데 그걸 가만히 쳐다보고 환경 미화원 분이 와서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말이 안 됩니다. 또 하나 뭐냐? 지금 정신적 충격으로 현장 출동 경찰관이 네. 당시 상황 기억 못한다? 지금 우리가 지금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화면에도 여러 차례 상황을 설명합니다. 심지어는 3층에서 내려오는 그 계단에서도 설명을 할 정도예요. 그러면 그 설명 필요 없어요. 빨리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려와서 재차 장황하게 설명한 것이 나온다. 이게 지금 현장 상황을 알고나 하는 이야기일까? 그런데도 이 현장 상황이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현장 경찰관이 이야기하는데 피해자 측에서는 시종일관 CCTV 봐라. 지금 장면을 묘사하는데 기억을 못하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찰관이라면 민중의 지팡이를 들어서 우리 생명의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자, 신속, 그다음에 준비, 3단봉 테이저건 처음부터 가지고 올라갔었어야죠. 마지막에 대처. 이렇게 대처하면 안 됩니다. 불안합니다. 5시 4분에 비명을 듣고 올라가다가 도중에 피해자의 남편만 황급히 올라가고 가족을 구해갔던 심정으로요. 두 경찰은 내려오고 우왕좌왕하며 3분 동안 우왕좌왕하면서 재진입한 게 겨우 누가 문 열어줘서 올라간 게 7분이에요. 5시 7분. 그러면 3분 동안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흉기를 든 범인이 난동을 부리는데 3분 동안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졌을 건 누구나 짐작할 수 있잖아요. 경찰이라면, 특히 경찰이라면. 근데 전혜연 평론가님, 우리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경찰들 이 현장 제복에 뭘 달고 다니잖아요. 현장 체증용 어떤 카메라를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요약해서 말하자면 바디캠 영상 고의 삭제 의혹이라고 아하.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피해자 측이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뭐냐면 당시의 사건 현장을 녹화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또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자리를 뜯던 경찰관이 이른바 증거를 삭제하기 위해서 그것을 삭제한 것이 아니냐, 고의로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추측이 나오는 이유는 언론 보도를 보면 사건 이후에 이제 감찰이 진행이 됐었는데 혹시 바디캠으로 현장을 촬영했냐라고 경찰관에게 질문이 갔고 그 경찰이 영상 삭제 경위에 대해서 용량이 꽉 차 있어서 그랬다라고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시에 부실하게 뭔가 대응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영상이 있었는데 고의로 삭제한 건 아니냐라는 논란이 또 일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인천 논현경찰서가 입장문을 냈는데요. 우리 왜 바디캠도 디지털 포렌식을 할 수 있다라고 네. 해요. 해봤더니 용량이 꽉 차 있어서 이미 당시엔 아예 촬영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삭제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걸 믿으라고요? 이걸 지금 믿으라고요? 그럼 촬영도 안 되는 보디캠을 뭐하러 달고 다닙니까? 폼입니까? 폼으로 달고 다녀요? 그런데 피해자 가족 측은 이런 증거인멸 의혹을 왜 제기하냐면 보세요. 앞서 시간대별 그래픽 좀 보여주세요. 저 경찰 둘이서 가해자를 끌고 내려온 시각, 저 시각이 5시 몇 분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남편 측 주장에 의하면 두 경찰이 가해자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보세요. 올라가서 7분에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내려오는 게 11분이죠. 지금 한 4분 정도 조금 못 돼요. 내려오는 게. 그런데 피해자 남편 얘기는 뭐냐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다음에 1층으로 건물 밖으로 끌고 가는데 1분 30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게 지금 피해자 남편의 주장이에요. 그렇다면 피해자 남편 주장이 일단은 신빙성이 있다고 가정하고 믿어볼게요. 왜? 경찰의 지금 주장과 행동은 믿을 구석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2분이 비잖아요. 2분이 빈다? 그러면 3층에서 제압하고 내려오다가 2층에서 뭔가 말을 했거나 행동을 했거나 그럴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2분의 시간 동안 혹시 보디캠을 조작하진 않았을까 하는 의혹을 지금 피해자 가족 측은 충분히 제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피해자 가족들은요, 몸의 상처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지금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피해자들은 수술도 여러 차례 할 정도인데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뇌를 좀 크게 이렇게 다치고 이러다 보니까 뇌를 이제, 예, 인지 능력이 이제 그 매우 떨어진 상황이라 말을 이제 못하고 집도하신 그 교수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그냥 한두 살 정도 어린 뇌라고 인지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뭐 억지로 산다고 보시면 되죠. 뭐 딸애가 얼굴이 상처가 너무 깊다 보니까 이제 성형 수술도 한 15번 정도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그 흉터는 뭐 끝까지 남는다고 하니까 막 속이 상해서 그냥 매일 그냥 눈물로 보낸다고 보시면 되죠. 뭐. 자, 이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 어디 현장에 저 출동한 두 경찰관만의 문제겠습니까? 하지만 초동 대응의 몫은 그 책임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당연히 져야죠. 생각해 보세요. 가족은 자신의 아내와 딸을 구하러 올라가는데 경찰은 맨몸 사토할 각오도 없어요, 그러면? 피해자 남편은 아무런 도구도 없이 맨몸으로 막아야겠다 올라가잖아요. 경찰은 내려와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시청자와 국민은 관련해서 피해자 측이 당부의 말씀도 하고 있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돈을 빌려서 환자를 돌봐야 했고 생계비를 충당해야 되는 현실이 너무 살기 싫을 만큼 지금 참담합니다. 제가 또 이런 4명의 자질 없는 경찰들이 다시는 경찰 조직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제도 방안이 꼭 필요합니다. 경찰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자를 2번 죽이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해서라도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이번 사건만큼만은 우리 속담이 그렇게 싫을 수가 없어요. 뭐냐?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게 느껴져요. 해당 여성 경찰관은 이 사건 이후에 감찰을 받았어요. 근데 감찰 받는 과정에서 보디캠에 대해서 질문 나왔대요. 그런데 영상이 기록이 안 된 것 같다 이 말을 했더니 백성원 변호사님 네. 제출 요구도 안 했답니다. 저는 이게 이 과정이 사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영상이 그거잖아요. 다세대도 되게 CCTV 영상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현장의 상황이나 긴박한 상황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 바로 보디캠 영상이죠. 그러니까 보디캠 영상이 저런 상황에서 지금 아까 현장 영상과 결합이 되면 이 상황의 진실을 훨씬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경찰이 잘못한 부분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거예요. 하하.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황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저 경찰들이 차고 있던 바디캠은 너무나 중요한 자료 아닌가요? 근데 그걸 제출 요구도 안 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저거 용량이 이미 다쳐서 촬영이 안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할 소리입니까 진짜? 지금 저 여경 처음에 그랬잖아요. 피가 너무 무섭고 막 그래서 자기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기억하잖아요. 지금 영상 보시면 어떻게 지금 찌르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보디캠 영상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촬영도 안 되는 보디캠은 뭐하러 달고 다녀요? 그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까 남편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상식적으로 중간에 비는 이분의 본인들의 잘못이 뭔지를 아니 지우지 않았을까 충분히 의심할 수 있잖아요. 하하. 근데 이에 대해서 왜 아무것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나중에 보니까 포렌식에 보니까 그거 용량이 다쳐서 촬영도 안 됐던 겁니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저 현장에 있었던 경찰 이탈한 경찰도 그렇고 그 이후에 전 과정 이 조사하는 전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위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 딸까지 있었는데 거기서 경찰은 내려오고
아무것도 보호장구도 없는 그 남편분만 올라가요? 그럼 경찰 뭐하러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거기다가 어처구니 그 없어요. 같이 있었던 남자 경위는 아까 영상 보시면 저는 제일 화나는 게 그거였거든요. 여경이 내려오면서 여경은 사실 얼마 안 된 경찰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해주면 그 긴박한 상황이라면 일단 맨몸으로라도 뛰어 올라가야죠. 최대한 힘이라도 못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내려가던 모습 보셨습니까? 굉장히 태연하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내려가요. 전 참 이번 사건은 국민들이 화를 안 낼래 안 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손정혜 변호사님, 혹시 저 두 경찰관 지금도 근무를 일선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일단 경찰관 2명 순경과 경위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성실 의무 위반의 이제 징계 혐의로 지난해 11월에 이제 해임된 상황이고요. 현재는 경찰직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징계 결과에 대해서 지금 불복하는 소청 심사를 제기한 상황이고 지난달 기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임 처분이 이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관할 경찰서장, 지구대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이제 수사 중이라고 하고 관련된 혐의나 관련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징계 처분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경찰들이 징계를 받아서 또는 경찰복을 벗는 게 피해자 가족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죠. 피해가 확산되고 막지 못한 데에 대해서 어떻게 복구하고 이렇게 경찰 조직에 대해서 해야 할 일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또 예방하고 개선할 것인가 이에 대한 확실한 답을 경찰에서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경제적인 어려움도 호소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국가는 마땅히 국가가 성실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도 있고요. 또 범죄 피해자 보호법도 있습니다. 적절하게 피해자 가족들의 어떤 피해라든가 정신적 치료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해줘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국가배상 청구해서 소송까지 가서 받아야 될까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잘못 없으니까 소송하세요. 소송해서 우리 과실이 있으면 지급하겠습니까? 맞습니까? 저런 정도 상황 우리가 저렇게 명백히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국가에서 먼저 가야죠. 먼저 가서 피해 회복을 시켜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지금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게 맞습니까? 우리 별로 잘못 없어서 우리 해임되는 거 부당해하고 소청 제기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사안 전체를 다 놓고 보면 굉장히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게 아까 그 피해 그 남편분입니다. 그 인터뷰하는 분이 남편분인데 그때 경찰 둘이 같이 따라만 올라왔다면 지금 아내는 이제 뇌를 굉장히 심하게 다쳐서 거의 1살 지능이라고 합니다. 세상. 그러니까 평생 이제 가족이 사실상 파탄이 나버린 거예요. 세상. 또 딸은 지금 뭐 15번 정도 지금 성형수술을 해야 될 상황이고 얼굴에까지 칼을 찔렸는데 세상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복구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잘못 있으면 소송을 해서 우리가 배상할 일 있으면 배상해주고 이렇게 끝내는 게 맞을까요? 국가가? 이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라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면서요. 예전에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지구대 근처의 현수막에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경찰은 여러분과 3분 거리에 있습니다. 언제든 위급할 때 신고하라는 의미잖아요. 신고하면 뭐예요? 지금 요즘 코로나도 다 알아서 치료하고 병원 가고 하라는데 이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도 그냥 알아서 자구책 말 안 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피해자분들 정말로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할지 너무너무 딱히 방법도 없어서 뉴스파이터 입장에서 너무너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